어이, 왕 사장. 아, 물건 잘 받았어. 검 사장 어때요? 그 물건 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왕 사장 물건 살기 진짜 잘했어. 근데 이거 문제 없는 거 맞지? 아, 당연하죠. 제가 중국에서 싹 관리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왕 사장만 믿고 한국에서 한번 잘 팔아볼게. 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뭐야? 뭐? 지식재산권 침해? 아이, 내 이 왕 사장 이놈을 그냥. 아, 이거 왜 안 받아? 초기 시설 비용도 안 들고 사업 형태도 단순해서 직장인분들이 회사 몰래 부업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완전 무결한 사업 아이템일까요? 오늘은 바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의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 곤변 김승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했다가 온 국가가 난리가 나니까 사실상 철회를 한 적이 있었죠. 이번 사태를 보다가 문득 해외 직구랑 관련해서 제가 많이 다루는 업무 분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의 리스크입니다.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10,000원에 팔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20,000원이에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 뒤에 내가 한국 소비자에게서 20,000원을 받고 해외 판매처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배송비나 이런 걸 좀 빼더라도 클릭 몇 번 했을 뿐인데 몇천 원은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라서 상품을 적재할 창고 같은 것도 필요 없거나 쿠팡에서는 창고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말고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 시설 비용도 안 들고 사업 형태도 단순해서 직장인분들이 회사 몰래 부업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완전 무결한 사업 아이템일까요? 이 사업에는 늘 법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외국 상품이 위조품일 위험성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이 4개를 합쳐서 지식재산권,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제품이 중국 등 해외에서 위조품을 만들어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여기서 가격 싸니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위조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다시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위조품 판매책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에서 소위 짝퉁을 팔고 있는데 지재권 권리자가 이걸 발견하고 나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난 억울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국에서 짝퉁 만들어서 판 놈이 나쁜 놈들이지 왜 내한테 뭐라 해요? 라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을 하셔도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누군가 피땀 흘려 창작하고 개발한 지재권을 침해해서 돈을 번 것은 맞으니까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고의가 없고 실수로 권리 침해를 했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법에서 정해진 합당한 범위 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지금 내용 증명이나 소송을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책임질 상황이 맞는지 또 책임을 진다면 얼마나 져야 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그런 권리자들은 당연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재권 권리자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이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원 판매자한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 업체를 상대로 어디서 어떻게 그 청구를 할 것이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과연 실제로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결론이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 지적권 권리자들이 좀 봐주면 되는 거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 길면은 몇 달 이상도 골머리 깨지면서 열심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고생했던 나날들이 빛을 보면서 야 이제 뭔가 좀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위조품 생겨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상당히 화가 나겠죠. 그래도 그거는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으니까 화는 나지만 좀 참고 한국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서도 팔리고 있네. 당장 뭐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재권 권리자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고 또 권리자의 입장도 있고 침해자의 입장도 있고 모두 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맡아서 자료를 보다 보면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조금 더 벌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침해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들도 당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내가 정말 정품 여부를 알아볼 능력이 있다 라는 게 아니라면 늘 위조품으로 인한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이 갖고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